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대화면, 중소화면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백플레인 중요하다. 백플레인이 일단 대화면이 돼야지 된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세요. 화이트 올레드 WOLED라고 요 방식 있잖아요. 백색 올레드, 컬러 필터. 요거는 그러니까 LG OLED TV라고 LG OLED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방식이거든. 화이트 OLED에다가 컬러 필터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포토리스트를 패터닝 해가지고 얘는 백플레인을 반도체에 뭘 쓰겠어요? 1번 아모코스 실리콘, 2번 LTPS, 3번 이그조 옥사이드. 1번, 2번, 3번. 3번. 3번 쓰겠지. 대화면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삼성에서 그거 여러분들 알죠? 삼성은 그 LG가 OLED를 할 때 삼성은 그 OLED 대화면 그 방식을 좀 약간 일부러 차별화를 주려고 공개식상에서 그러라고 이렇게 항상 조금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뭐 QLED 이런 것도 하고 그냥 LED TV. LED TV 하면은 이게 뭐 LED를 파소로 써가지고 막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그게 아니라 사실 얘는 LCD TV인데 LCD TV, LCD 모니터 이런 거 뒤에 백라이트를 LED를 써가지고 한 것들 그냥 발전하는 거지. 그냥 새로운 신제품을 하려고. 근데 하면서 대화면이 전략이 달랐는데 OLED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하다 보니까 그거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특화되게 QD OLED 방식 썼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QD OLED. 자, QD OLED는 그러면은 요거는 대화면으로 가는 거죠. 대화면도 되고 그리고 좀 큰 모니터 있잖아. 이렇게 약간 몰입감 이렇게 되는 거. 이번에 전시도 실제로 해놨거든. 얘네들은 뭘로만? 1번, 2번, 3번. 얘는 대화면 해야 돼. 그죠? 옥사이드로. 여기서도 옥사이드랑 LTPS 다 하고 S사도 L사도 옥사이드랑 LTPS 다 해요. 근데 주력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LTPS 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패터닝이잖아요. 패터닝. RGB가 패터닝이 돼야 되잖아. 빨간하면 뭐 뭘까요? 그래가지고 패터닝이 항상 이슈였는데 패터닝 플러스 또 뭐야? 대화면까지 가는 게 문제야. 그런데 패터닝을 하기에 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하면 RGB 이제 픽셀이 만들어져. 패터닝인데 RGB 패터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5메탈 마스크를 써가지고 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삼성이 중소면 이제 핸드폰으로 재미를 봤어. 그런데 기왕 하는 거 FMM 방식으로 요 FMM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면을 만들면 더 좋겠지. FMM 넣어도 되고. 그런데 FMM이 6세대 이상 대화면이 어려운 게 뒷판이 있으면은 그 밑에 마스크를 대면 뒷판이 이렇게 처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중력에 의해.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터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했던 방식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스를 놓고 증착하는데 글라스 FMM 놓지 말고 그리고 또 FM 너무 커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우자 그랬어요. 이거는 영상에서 얘기 안 했던 거야지. 세우자 그래갖고 마스크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온장 마더 글라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백플레인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OLED
위에 거를 발광층을 증착을 할 때 휘는 거잖아. 그 증착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 옥사이드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휘고 그런 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어제 다 해결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고 나서 패터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대고 거기다가 유기물, 발광층 소스랑 HDI, 그 HIL 이런 걸 증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크니까 원장 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중간에 그게 안 되는 이제 FMX를 보면서는 얘를 이제 마스크를 자르자. 하프컷. 반으로 자르는 이게 하프컷 방식으로 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괜찮은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대화면을 하려면 이제 8세대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지금 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야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RGB 패터닝 플러스 대화면 이 두 개 문제를 이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아직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건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패터닝까지 다 돼야 되는데 일본에서 여기서 검사가 안 하면 일본에서도 JDI 재팬 디스플레이 인코퍼레이션이라고 여러 가지 일본의 뭐 샤프 뭐 이런 디스플레이 그 회사들이 망한 시대에 나오는 회사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합쳐져요. 합쳐질 때 너무 또 비대지 그러면 또 쪼개져.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야. 통일됐다가 나눠져. 삼국지처럼. 근데 일본에서 여러 회사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대만, 한국에 다 빌리겠다. 재팬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다 여러 회사들이 다 합작으로 다 합쳐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죽었을 것 같은. 이건데 하여튼 구글에서 처음 여기 영상 나오는데 요거 봐요. 212이라고 나오죠. P라고 있어. 자 패터닝을 하려면 한마디로 전통적인 반도체 이런 공정에서 패터닝 방식은 우리가 장표에서 봤던 포토리소그라피예요. 알겠죠? 포토리소 노광 공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OLED 재료는 노광 공정 이제 포토 레지스트 이런 거 닿는 순간 죽음이야. 죽음이라고 해서 성능이 그냥 끝이야. 안 나와. 자, 그런데 일본에서 최근에 JDI 여기에서 파인 메탈 마스크가 필요 없는 구글 검색하면 나오고 파인 메탈 마스크가 필요 없는 ELIB라는 공정을 자기가 했다고 딱 발표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OLED는 몇 년 지나면 2000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좀 과장한 거지. 근데 자기네 방식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RGB를 파인 메탈 마스크 없이 노광 포토리스 공정으로 패터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ELIB라고 하는 게 약자 어디 있어 약자. Environmental Plastic Lithography with Mask Version 가지고 ELEAP Any-Shape Pattern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어디 뭐 특허 찾아보면 있겠지. 특허는 먼저 해놨을 거야. 그런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 안 했지. 발표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숨겨야지. 자, 그래서 핵심은 파인메탈 마스크가 휘어져서 잘 못했는데 파인메탈 마스크가 없이 우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RGB 패터닝 했는데 패터닝 하는 것도 문제인데 패터닝을 했는데 기존의 FM을 쓰는 방식보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대원한 문학생들이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했어. 새로운 방식으로 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더 괜찮으면 이제 오리지널이 되는 거지. 지금 녹화되고 있지. 그런데 기존에 쓰는 방식보다 예를 들어 뭐 조금 비싸. 근데 그래도 뭐 성능이 나아졌어. 뭐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기존의 방식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했는데 기존의 방식보다 성능이 안 나와. 그럼 뭐하러 했어? 기존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기존의 방식보다 성능이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패터닝해서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만들 수 있어. 근데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작년에 하고 나서 측정을 해보니까 더 잘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얘네들이 FAM 없이 쓰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물어보면 완전 경쟁사거리잖아, 대형 경쟁사들. 직접은 못 물어보지. 근데 반도체나 이런 거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많이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매출은 제일 큰 회사예요. 미국 회사고 AMAT. 네. 인기를 끄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JDI에 직접 물어보면은 너네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모양새 안 나네.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비사니까 서로 관계가 있거든.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GFD 서로 관계가 있거든. 얘는 그러니까 장비사야. 이제 최고 뭐랄까 값 이게 아니라 힘 있는 들이야. 여기다가 물어봐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싫어하니까 물어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경쟁사의 JDI 직접 우리가 껄끄러워 장비 협력사인 AMAT 이름을 간접으로 추정된다. 그러겠지. 자, 그래서 AMAT가 봐. JDI에 아까 말했던 수직증 잡기 등을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평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기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원래 6세대까지는 되는 거야, 중소형에서. FMM은 무게 때문에 중앙분할비가 최소하고 수요권에 사는 현찰 때문에 기술 난도가 높다. 그러나 했는데 어떻고? 다이내믹 프린팅 이게 거의 독점 포인트에서 FMM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보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분들이 쭉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났어 이제. 그럼 이제 4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배운 거 지식을 내가 얘기한 거 이거 내년에는 얘기 못 할 수도 있어. 이 입은 없어졌다. 그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기사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바라보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요. 여기 보면 나와. 컴바이닝 이립 기술이랑 HM은 자기네 약사면 하얀 모빌리티 옥사이드. 그러니까 이구조 같은 거야. 이구조 쓸 거야. 하얀 모빌리티 옥사이드. 이 옥사이드 모빌리티가 빨라야 돼. 커런트 많이 흘려줘요. 왜 커런트 많이 흘려줘요? OLED는 전류가 흘러가서 지나는 전류구 아웃풋 실리콘 같은 거 못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되긴 되는 건데 이게 이 FMM 이런 방식보다 너무 비싸면은 포토리 소공정은 일단은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 그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더라도 구현을 하는데 단가가 안 그래도 지금 비싸서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른데 어디서 깎아야 되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전면 발광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할 얘기 기사에 뭐 요즘 조금 기사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비형 하는 방식 중에 화이트 올레드 하는 방식이 있고, 삼성에서는 큐디 OLED 방식이 있고, 요거는 실제 제품이 나왔어.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참 웃긴 게 일단 대형적으로는 삼성은 각자 자기네 기술로 이렇게 해야지. 삼성에서 이거 채택해가지고 우리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 너네 자존심 필요 없이 이 얘기 나와. 그래서 삼성은 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래서 대형은 이걸로 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우리 매장 가서 본 적 있어? 우리나라 매장에서? 아무래도 근데 파는데 자국 나라에서 파는 게 사실 이제 민수도나 그런 면에서 제일 괜찮잖아. 일단 근데 얘는 시작을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일단 다른 데 유럽이나 뭐 이런 데에서 먼저 홍보를 하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나온 건 알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하고 한 장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연간 몇만 장, 뭐 이런 식으로 연간 몇십만 장 생산 계획이 좀 이제 내년 거는 벌써 수립이 돼 있거든. 벌써 지금 수립하고 수립돼 있어.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러잖아. 10월달부터 4, 4분기잖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나 올해 하던 거 잘 마무리해야지. 그건 이제 학생 때나 그런 거고, 회사에 가면은 9월달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한 10월달 그때 되면 이제 올해는 끝났다. 올해 더 이상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끝났다고 이제 마지막 때는 내년 거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거. 그럼 여기에서 연구소를 믿어서 사업해서 공장에다가 내년 우리 어떤 제품을 몇십만 장 하고 어떤 제품은 몇십만 장 하고 이렇게 계약된 거를 토대로 이렇게 생산 계획을 세우잖아. 그걸 가는데 이거가 일단은 그동안은 수율이 문제였고 수율이 지금 빨리 해가지고 나왔어. 못해도 한 8% 이상 나와요. 안 나오면 이제 단가 안 맞아서 못해. 근데 수율 나왔어. 근데 얘로 이제 생산을 이제 몇십만 장 하려고 우리나라 그 마켓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홍보하기도 쉽잖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모델을 데려다가 하면 별거 아니고 근데 좀 생산을 하기에는 그 라인이 그렇게까지 안 깔려 있었어. 근데 우리는 얘네랑은 여기랑 비교해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도 뭔가 제품이 나와야 되는 제품. 소비자는 제품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 근데 제품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걸 다 커버를 못해. 그래서 좀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다른 데로 가는데 이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수량은 적어도 팔 수 있는 그런 데. 그래서 아마 미국도 안 갔을 거예요. 유럽 갔을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보다 시장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먼저 오오오 해서 판 다음에 홍보되고 그 다음에 이제 LCD 라인 같은 데 다 없앴잖아. 근데 를 없애고 이제 그런 데다가 요걸 이제 셋업 되면은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이 1년에 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인. 그럼 그때 또 이제 우리나라에 팔 거 같아.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품은 안 팔고 있어. 근데 엊그저께 기사 나온 건 이제 커버도 모니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팔 줄 모르겠어. 그거는 몇백만 대 팔린 게 아니야 사실. 게임용 모니터가 게임 한 사람 입장 하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 발광 그런 내용을 할 건데요. 얘가 전면 발광에 해당해. 얘는 후면 대면 발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제 얘기할 게 외부 양자 효율에서 마이크로 캐버티 효과랑 아웃 커플링이라는 효과를 할 건데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마이크 캐버티는 어떤 공급 뭐 그런 뜻이고요. 한 1마이크로 밑으로 되는 그런 곳에서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걸 이제 마이크로 캐버티라고 하고 아웃 커플링은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OLED 다이오드 소재에서 빛이 나왔어요. 우리가 내부 양자율이 100%가 되게 어떤 기가 막힌 재료를 썼어.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만 빛이 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문제죠. 우리 눈으로 잘 보이게 그 빛을 디바이스 바깥으로 딱 꺼내야 돼. 그걸 바로 우리가 아웃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아웃 커플링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발전이 제일 더딘 분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는 얘기를 OLED 초창기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고 뭐 물론 블루 수명 짧고 그런 것도 문제였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달, 두 달 전에도 OLED 재료에서 그 광 효율 OLED는 전기 에너지를 포톤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소재예요. 가천방 소재. 자 그런데 투입된 전기 에너지를 대비해 가지고 그거 대비 많은 빛을 낸다. 빛을 낸데 투입 대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효율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효율이죠. 분모 분자죠. 그렇죠? 자 그런데 효율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양자 효율에다가 광 추출 효율 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부 양자 효율입니다. 다시 내부 양자 효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밖으로 꺼내는 이건 지금 빛이 여기서
일렉트론과 홀이 여기서 만나서 엑스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온 건 아니죠. 여기서 빛이 나왔죠. 이제 포톤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직전인데 이게 바로 내부 양자 효율입니다. 근데 이게 밖으로 나와. 우리 눈으로 봐. 이게 바로 방추출 효율이에요. 근데 얘랑 얘를 곱한 게 내부 양자의 효율입니다.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 이거는 엑스터널 퀀텀 에피션시. 자, 그래서 효율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요? 인터널 INT 써가지고 자 주입된 전자분에 발생한 포톤 주입된 전자분에 발생한 포톤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균형이 맞아야죠. 균형이 안 맞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생한 광자수 이걸 우리가 내부 양자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생한 광자 있잖아요. 발생한 광자수 분의 OC는 아웃커플링에서 싹 나오는 거죠. 발생한 광자수분에 이게 방출되는 광자수 이게 바로 방추출 효율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떤데요? 얘 지워지죠. 이렇게 되면은 주입 전자수분의 방출 광자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외부 양자 효율 EXT 써가지고 외부 양자 효율이랍니다. 자, 그래서 내부 양자 효율은 우리가 중앙사 전까지 많이 연습하던 재료를 뭘 쓰느냐 재료 소자 내부에 홀 인젝션 레이어를 까내만해 펑션이 이람수가 홈으로가 어떤 걸 까내만 저 캐소드에다가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를 깔자 캐소드를 어떤 걸 쓰자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일단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 내에서 물리를 했던 거예요. 요거 내에서 요 재료에 대해서 개발하는 화학을 했던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요걸 이제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은 그거랑 관련된 게 바로 마이크로 캐버티라는 거, 아웃커플링도 뭐 관계가 있지. 근데 지금은 일단 마이크로 캐버티 얘기를 먼저 쭉 하고 아웃커플링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간이. 영상도 좀 해놔야지. 영상으로. 자, 그래요. 그래서 N이라고 읽을게요. NEXT equal NINT 곱하기 NOC. 근데 NINT는 전화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엑스턴이 생성 효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 발광 양자율 이 세 개가 세 개가 거기에다가 이제 아웃 커플링 이거를 0.몇 곱한 게 얘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요 PPT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LTPS 비대면 영상인 거 알죠? 그렇게 하고 오늘이 12주차가 목요일이 시작되거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12주차고 다음 주 또 목요일이 13주차인데 13주차는 까지랑 그걸 이제 LTPS는 하고 14주차 그 목요일 비면 시간은 질문 수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했죠. 말하면은 근데 질문을 지금 메시지로 할지 아니면 게시판으로 할지는 안 정했어 아직. 질문 없으면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거의 없으면? 아예 없으면. 아예 없어? 아예 없으면은 그때 시험 보면 빠르다. 그때는 시험 안 보고 14주 이제 두 번째 월요일 좀 오후 시간에 그때 시험을 하고 아예 없으면 안 하고 몇 개 있으면은 영상을 하고 좀 많다 그러면은 좀 만나서 하는 거예요. 설마 아예 없으려고. 자, 그래서 자, 바텀 에미션 방식이 있고요, 탑 에미션 방식이 있습니다. 전면 발광, 전면 발광에는 후면 대면 발광 뭐 이렇게 부릅니다. ITO 여기까지 쭉 만들어왔잖아요. TPS든 펄플레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아 뚫었어. 거기다 이제 ITO 깔았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픽셀 디파인에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깔아. 이제 FMM 방식으로 하여튼 뭐 해. 근데 얘는 공적으로 빛이 아래로 나와요. 아래로 나와서 ITO를 통과하냐? 그럼 이제 여기가 대면 발광. 자, 화이트 OLED 있잖아요. 화이트 OLED LG 그거가 대면 발광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레드, 그린, 블루가
특별히 그 발광층의 두께가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원하는 스펙 내에서는 그냥 거의 똑같아요. 스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항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를 70나노미터 깔아야 된다. 뭐 그래요. 그러면 직장 하다 보면은 71나노가 깔릴 수도 있고 또 러프니스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어디를 두께를 해야 돼. 그래서 가지고 평균 두께를 내가지고 750톤 앞에 70나노거든. 다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 공정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범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품마다 60에서 80나노미터 나와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는 70을 타겟팅으로 하는데 60나노미터가 깔려도 80나노미터가 깔려도 전체 공정에는 전체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걸 이제 스펙으로 잡아놨는데 1차는 70나노미터 잡아놨거든. 그러다가 혹시나 장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뭐가 측정 장비가 뭐가 문제 생기면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더 깔릴 수 있어. 90나노 깔릴 수 있어. 그럼 못 쓰냐? 아니 90까지여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체크는 해놓는데 그냥 만들어요. 근데 너무 이러거나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거긴 버리는 거지. 불리하는 거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다 깔아요. 그런데 탑 에미션 방식은 여기 글라스 있고 잘 보세요. 여기가 중간 여기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글라스가 있고요. 여기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TFT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가 이제 ITO 올라가는데 이 밑에다가 빛이 여기로 왔을 때 반사가 되게 실버 합금, 앨로이 합금이어야 돼. 그 뒷면에다 깔아놔. 여러분들이 유리가 있고 거울이 있는데 유리랑 거울 차이는 유리 뒷면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유리는 다 똑같이 가는 거잖아. 근데 거울은 유리 앞고 뒤쪽에 실버 금 같은 걸 발라놓고 그럼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쪽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맞지? 반사가 되게 여기다가 반사 몇 퍼센트 가깝게 실버 앨로이를 발라놔요. 증착을 해놔요. 그 다음에 홀 인젝션 홈트 깔아.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블루, 그린, 레드를 이렇게 FMM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터닝을 하는데 자, 이거까지는 저렴한데 넓은 마스크인데 너무 큰 거, 오픈 마스크, 커먼 오픈 마스크를 해놓고 증착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패터닝 되는 조그만 패턴 마스크를 내놓고요. 블루를 증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증착하고 그 다음에 옮겨 그 다음에 그린의 HT 요거랑 같은 거를 또 해. 그 다음에 녹색을 증착하고 ETL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요. 또 HT를 추가로 증착한 다음에 얘네들을 하고 ETL을 그런 다음에 빼서 캐소드 얘네들은 같은 거 있어요. 또 오픈 마스크로 패스를 했고 CPL은 뭐냐면은 캠핑 모델이에요. 캠핑 덥다라고 캠핑 얘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캐소드 캠핑 경우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마스크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 쌓고 하나 둘 셋 쌓고 셋 쌓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마디로 발광층 두께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얘네 봤을 때 두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탑 에미션 방식을 만들 때는 두께 차이로 줘야 돼요. 자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여기에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런 거를 증착을 해요. 앞에 빼먹었겠다. 내가 영상에서 완전 이게 좀 헷갈리는 얘기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스택트 OLED랑 텐덤 OLED 그거 기억나요? 저거 그림 보다 갑자기 생각났어. 이 얘기하고 올라가. 오케이? 스택트 OLED 있고 텐덤 OLED인데 쓰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 이게 스택트 OLED는 몇 년도에 1997년도에 포레스트 노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는 에노드 캐소드 이게 전극이 실제로 여러 개 들어가 실제로 그래서 이때는 이름을 스택트 OLED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라 텐덤 OLED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 이런 거 그 해결하고 효율 문제 때문에 지금은 다 한 층, 두 층 이렇게 텐덤 OLED 쓰는데 용어를 언론에서
스택 텐덤 뭐 이런 말을 써. 헷갈리죠. 근데 요걸 헷갈리니까 요거는 실제로 안 써. 처음에 나왔던 방식이고 텐덤 원리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용어 헷갈리죠. 그냥 이제는 막 스택 원리, 스택 텐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한마디로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육 얘기하다가 얘기 안 했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캐소드 에너지 전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영 정보를 써야 돼.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얘는 보고 있으면요, 차원지 제너레이션 레이어 중간에 껴 있는 거지. 캐소드 에너지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있던 게 더 많아질 거예요. 3 텐덤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데 그게 캐소드 에너지예요.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처음에 이 방식을 써가지고 중소 면적에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빛이 위로 나와요. 빛이 나와서 밑으로 갔던 거는 반사돼서 위로 나와요. 다 위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는 여기는 다 그냥 금속 쓰거든. 금속으로 하면은 얘가 빛이 어떻게 투과를 한다는 거야. 방법이 있죠. 얘네가 아주 얇아지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지면 투과를 할 수 있어. 근데 100%는 아니지. 90, 80도 아니지. 잘해야지 50%가 빛이 나와.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자체를 이함수가 낮은 투명 정보로 쓰면 어떨까요? 여기 IQ의 투명 그 1함수 워펑션 값은 4.6, 4.7, 4.8 요 정도잖아요. 5까지 안 가요. 애매해. 그러니까 아쉬운 거지. 근데 투명하니까 그리고 다 셋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IQ는 그러니까 4.7, 4.8 이런 이함수가 이쪽에다 쓰기에는 너무 깊은 거거든요. 이쪽은 이함수가 어떻게 돼? 2.몇, 3.몇 이렇게 낮아야 돼. 그래야지 일렉트론 인젝션이 일렉트론 주입이 돼. 그런데 여기에 그럼 이함수가 낮은 투명 전극을 깔면 되지 않을까라고 사장이 얘기했다. 네가 해봐. 어떻게 이함수가 낮은 그 투명 전극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또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뭐야? 재료 수급도 문제 없어야 되고. 네가 해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도 투명 전극을 낮게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 깔고 투명 전극을 깔라고 노력을 했었어. 초반에. 하지만 뭐 약하게 침입된 채가 했는데 안 돼. 여기 했다 하면 여기가 다 데미지를 먹는 거야. 이쪽 층이. 데미지를 먹으면은 계면이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참 빛 잘 나오겠다. 참 일렉트론 인젝션 잘 돼. 일렉트론 인젝션 됐다 여기 다 그냥 트랩 돼버리지. 그치? 안 돼. 그런데 하다가 여기 이제 금속을 얇게 깔고 있는데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럼 가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했어요. 거기 그 핸드폰 화면에 여기 끝에 보이는 화면 끝에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커팅을 해놓은데 단면이라고 해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죠. 내면 발광은 여기에서 올리는 글라스를 뒤로 통해서 나와요. 전면 발광은 여기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알아죠. 픽셀이요. 이걸 개구율이라고 하잖아. 얼마나 이렇게 빛이 나오면 얘가 개구율. 무슨 레이쇼지? 무슨 레이쇼 있어? 개구율이라고 하는데 얘가 LCD에서는요 개구율이 아주 큰 문제는 안 됐어. 왜냐면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구동률 자체가 간단했거든. 근데 OLED는 두 개가 좀 안 된다 그랬잖아. 보정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빛이 나오면은 빛이 나와도 똑같이 우리는 하려면은 방법 쉬워. 여기다 이제 전류를 더 많이 흘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구율이 뭐 절반이어도 전류 많이 흘려주면 이만큼 나올 수 있어. 근데 전류 많이 흘려주면 어떻게 된다? 수명 짧아지고 번이 생기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덤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전류는 적게 흘려주고 또 부동자랑 두 배 되더라도 P 이퀄 알파인 정확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개구율이 가뜩이나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대화면에서 그동안 자주 쓰이는 방식이라고 하죠.
대화면에서는요 우리가 TV 이렇게 안 보잖아요. 혼나서 안 봐. 거의 떨어져 보죠. 이렇게 떨어져 보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제고율이 안 높아도 화면이 보이거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백종원 우리는 입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서 있는 간판. 서 있는 간판 이렇게 여기 안 넘어지게 뭐 있고 백종원이 이렇게 확 들고 있잖아요. 봐. 근데 이게 바람 불면 넘어지잖아. 그치? 근데 그거 방지하려고 여기에다가 막 뚫어놓는 그런 약간 좀 단순한 방식 알죠? 그럼 바람이 여기 훅 좀 잘 안 넘어져. 근데 구멍 뽁뽁뽁뽁뽁 막 뚫려있어. 그럼 그게 안 보여? 백종원인 거 몰라? 알지? 그래도 백종원 안 보여. 어느 정도까지는 눈이 그렇게 시작되는지가 않아.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큰 화면이고 그러면은 개구리 이렇게 돼도 쓸만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바일에서는요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모바일도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OLED를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수명 달라. 기술 달라. 근데 2014년대나 그때 OLED 핸드폰이 나왔는데 어떤 약간 레포 정도로 나왔는데 몇까지 안 하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핸드폰을 5년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 2년 되면 갈잖아. 트윈사에서 공짜로 할 때니까 자기 쓰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2년만 버티면 될 거야. 2년만 버티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3년 지나면 뭐 항의하면 바꾸시죠. 거기 이제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TFT를 같이 만날 일이 없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인캡슐레이션은요. 이 위에는 이제 그냥 불투명 그냥 멘탈 같은 걸 딱 막을 수 있어. 위에는 이로 빛이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얘는 일로 나가기 때문에 인캡슐레이션도 투명으로 돼요. 투명. 캐소드는 얇게 깔아서 반투명 캐소드 걸 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개구율이 좋죠. 이런 건 이제 TV가 아니라 중소 기기에다가는 반드시 탑 에미션 방식으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둘의 위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배라고 그러고 여기를 마디라고 하는데 배인 데서 배이고 배인 마디인 데서 마디 위상이 같아요. 근데 둘의 진폭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체는 매스포인트 어떤 물체는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같은 위치에 두 개, 세 개가 있어. 근데 파동은 같은 위치에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면 중첩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강 간접이라고 하죠. 보강.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하고. 그런데 얘가 진폭이 차이가 있는데 이상이 같은 경우는 이거 빼기 요거 해가지고 요거를 이거를 상승한선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하죠. 보강관과 상승한선이 있어요. 정상이라고 하는 건 스탠딩 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탑 에미션 방식에서 반 투과층이 위에 있습니다. 밑에는 글라스 밑에 실버 같은 반사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 양대율에 따라서 빛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빛이 나오는데 얘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이거가 투과율이 내가 50%라고 했어. 50%. 이렇게 따라가지고 50%인데 그러면 포톤이 나왔고 여기서 50%가 나가지. 나머지는 이제 반사돼. 흡수되는 건 거의 없다고 그냥 보고 50%가 또 반사가 되죠. 반사가 돼서 여기서부터 갑니다. D만큼 지금 운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 2D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만났으니까 25% 나가죠. 25% 있죠. 또
또 ED 가고 여기는 12.5% 들어가고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얘네 둘이 이렇게 가는데 1번과 2번에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경로 차이가 트래블링 렌스가 만약에 ED라 그래요. D는 뭐겠어요? 원래 D 발광축이랑 EIL부터 HIL까지 여기 전체 두께거든요. 전체 두께. 자, 그런데 거기 D 그러니까 한 100에서 한 200 되는 거지. 280원. 그런데 이게 걔네들이 경로 차이가 ED라고 하면 얘랑 생각이 되고 갔어. 이거 두 번째 거랑 이제 그 차이를 생각했을 때도 만약에 경로 차이가 ED일 때 서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요 조건이 2D 이꼴 M 람다가 돼요. 람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파장이 돼요. 그래서 E 이꼴 하 U라고 아니죠? E 이꼴 하 람다분의 C. 얘는 빛의 속도 불변, 풍시방 불변, 현학상수. 그래서 얘랑 빛의 파장에 따라서 영색이 달라요. 빛의 파장,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파장이 길면은 레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파장이 짧아지면 블루 쪽에 가십니다. 자, 그런데 보강간섭이라는 2D 이꼴 M 람다라고 하고 M은 정수가 돼요. 정수. 1, 2, 3, 4 정수배가 돼야지 얘가 이제 보강간섭이 나와서 빛이 더 세게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D 이꼴 요거를 할 때는요 그냥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외질이 미디엄이 불조율이 N이라고 하면요 불조율이 N이라고 할 때는 2N 이꼴 M 람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근데 D라고 하는 게 여기에 불조율이 N이 1점 몇 수준이거든요. 그냥 1보다는 커. 1보다는 작은데 1보다는 큰데 그냥 다 비슷해. 아니, 블루축이랑 레드축, 블루축이랑 뭐 HIL, EIL 그런 게 다르지 않나요? 다 비슷해. 다 거기서 보면 1점 몇이. 근데 여기 하트 뭐래요? 2N 이꼴 M 람다예요. 그래서 보강간섭이라는 건 이렇게 되고 상쇄간섭이라는 M 여기에다가 반파장이 들어요. 파장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맞는 거 어떻게? 소멸 되지. 그러면은 M 플러스 N 해가지고 이제 반파장이 더해지면 있는 상쇄간섭. 그러니까 보강간섭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상쇄간섭이에요. 어떻게 나머지 상쇄간섭이에요? 보강간섭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파장 틀린 것들이 지네끼리 다 모이면은 끼리끼리 해가지고 다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D 이런 걸 캐버티 렌스라고 해요. 캐버티라고 하는 게 약간 공급 간극 그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캐버티라는 거는 요거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지라는 과학적 편성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그런 게 100가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추가율이 100%인 투명 정국을 썼다면은 여기가 빠져나가는데요. 추가율이 50%인 반투과 정국을 썼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쇄되는 것들은 상쇄되고 보강되는 것들만 남았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빛은요. 여기서는 100이라고 하면은 이 진폭이 그대로인데 여기에서는 이 진폭이 커져요.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보강간섭. 자, 그래서 2N 이꼴 M 람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보면 이 람다는 M분의 2N이죠. M분의 2N. 자, 그러면은 람다는 M분의 2ND인데 N이 1점 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5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N을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 정수배니까 1, 2, 3, 4 가니까 1만 생각해보세요. 일단 얘가 내가 레드를
레드, 그린, 블루 그 서브 픽셀 중에서요. 레드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몇이 할 수 있어? 620가 수 있지. 네. 620 나노미터를 하려면은 만약에 B가 310 나노미터면은 요 보강난서 조건에 맞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ETL에서부터 여기 두께 있잖아요. ITO 위에까지. 그 두께가 310 나노미터가 되면은 보강난섭이 일어나요. 자, 그린이나 블루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는 예를 들어서 400, 왜 450이에요? 420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시 마시고. 460 나눠요. 그러면은 저 D를 돌렸을 때, 저 460 이꼴 2D라고 했을 때 B가 230 나눠. 2350초이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린은 265 나눠죠. 그러면은 제일 얇고 중간, 제일 두꺼운 거지. 그래서 탑 에미션 방식으로 할 때는요, 여기 전체 두께가 제일 얇고 중간, 제일 두껍게 두께를 다르게 해주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인텐서티가 더 세지는 거예요. 빛의 파장에 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의 인텐서티가 나오는 것들이 더 세지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치? 그래서 그런 방식, 안사이너도 반투각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마그네슘, 메이뮴, 땡땡 쓰고 있던 사용해가지고 마이크로 캐버티 효과를 위해서 RGB 두께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두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200에서 300 나오는. 그리고 전극도 얇게 깔았잖아요. 얇게. 공정 이동하고 하다 문제 생겼어요. 얇고 그러면 또 이게 여러분들 컬출하면은 잘 들어가는데 응력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얇으면은 못 버티거든요. 재소중이 아니라 찢어질 수도 있거든. 열 나가고 응력 잘 유지 나가고 하여튼 이걸 보호해야 돼. 여기다가 또 왜 다른 이유도 있어. 캠핑 레이저가 쉬워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기억하는 거 여기 왜 이렇게 했나요? 왜 하나 둘 FM 듣고 여기 하나 둘 셋을 쟁청하는 거잖아. 여기 하나 둘 셋 쟁청하고 여기는 FM에서 하나 둘을 쟁청하는 거. 왜 이렇게 더 쟁청을 해요? 그냥 여기서 그린 ETL 해가지고 이 전체 두 개를 아까 그린에 맞게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릴 때 맞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가격을 말할 필요가 없지. 자기네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레드 그린 블루는 발광층이잖아요. 발광층이 다른 데보다 더 비싸. 발광층. 그런데 인광, 형광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리듐이나 플라티늄 들어간 화합을 써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그런 데는 그런 때 막 그람당 막 1,000달러, 2,000달러 먹고 그람. 그러니까 많이 쓰면 이게 단가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봤을 때 만약 여기 두께로 해가지고 전체 두께 맞춰주면은 그래도 비슷한 성능이 나와. 어때? 그래 여기 다 그린 해야 돼. 다 레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HTL을 이렇게 두께별로 다 이렇게 깔아줘도 비슷한 효과가 나와. 그러면은 하면 돼.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얘네들도 발광이 되거든. 이런 데에다 만약에 UV 같은 거 비춰놓으면 포토루미센스 빛 나와. 그런데 이런 데에서 훨씬 빛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엑스톤이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쓰죠. $10,000원 들여서 내가 로렉스 시계를 샀어. 10,000원짜리도 없겠지.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서 큰 효과를 봤어. 그런데 내가 저기 여기서 10만원짜리 롤렉스 짝퉁을 샀어요. 그런데 이만큼 효과는 아니어도 그만큼 효과를 봤어. 이거에 준하는 효과를 봤어.
아주 잘 보내가 이렇게 너 시계 가져와봐. 이렇게 전에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괜찮은 방법 아니야? 아닌가? 비교적. 그러니까 좀 적게 드리더라도 이거만큼 효과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면 그냥 엔지니어링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얘가 마더글라스에다가 이제 TFT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져오잖아. 그렇지? 가져와가지고 얘를 꺼낼 거야. 꺼내서 햄스컷을 하든 꺼내서 하든 그 챔버 그대로 그 오지 않고 한번 꺼내서 오는데 꺼내면은 꺼내는 순간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타임을 줄여야 되거든.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말이 클린 룸이지 공기 중에는 뭐 별거 다 있어. 마스크 쓰고 있어도 하여튼 사람이 가서 숨쉬는 다 같은 오염은 다 돼.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오염이 생겼다. IT하고 세척하고 있는데도 오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 나중에 버닝 이런 걸로 여질 수가 있겠죠. 불량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홀 인젝션 레이어 이런 거나 홀 트랜스포 레이어를 더 저렴한 거를 두껍게 깔아주면 여기 뭐가 있었어도 좀 두껍게 깔아주면은 그런 불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얇게 깔고 위에 있다가 지속게 맞아. 그러면 그 픽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왔던 다른 유기물이나 이런 오염된 그 표면을 클리닝을 하는데 클리닝하고 남아있는 거를 얘네들을 더 두껍게 깔음으로써 분량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SD에서랑 다르게 여기서는 파티클이 더 민감해요. SD에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했지. 근데 OLED에서는 이제 분량이 더 훨씬 더 민감해요. 알겠지? 들리지? 쉬었다 할까? 몇 분 안 나왔네. 그래서 HTL 레이어의 두께로 조절해서 전체 두께를 맞춥니다. 탑 에미션 방식. 자, 그래서 바텀 에미션 방식이나 탑 에미션 방식인데, 바텀 에미션 방식으로 보면 항상 비교할 때는 좀 이게 나쁜 거 같아요. 할 때는 여기 빛이 나와. 그런데 RGB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 베스트는 요거예요. RGB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우리가 반치폭이라고 하거든. Full width and half maximum인가? 반치폭. 요거가 좁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면 뭐야? 레이저지 레이저. 레이저 픽셀 레이저.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레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노골적일 때 이렇게 좀 튀어나오거든요, 진짜.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RGB를 구별하려면은 이게 서로 겹치는 게 좋아, 안 겹치는 게 좋아? RGB 픽셀을 만들었어. 빛이 파장이. 안 겹치는 게 제일 좋죠. 안 겹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로 하면 이렇게 겹친다고들 주장을 하는데 탑 에미션 방식을 쓰면은 여기서 보강 간섭된 것들이 나오잖아. 보강 간섭되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파장들은 정수배에 안 되는 것들은 나는 뭐 2분의 3 정수배인데 나는 뭐 2분의 5 정수배인데 그러면 또 그거에 플러스 1 된 거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끼리 해가지고 다 어떻게 돼? 다 주공을 맞추는 거지. 소멸 간섭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던 게 나올 거가 나오고 나머지가 소멸되면 이게 어떻게? 좁아지겠지. 좁아지면서 얘네들이 벌어지는 게 더 적어져. 그래서 이게 더 좁아지고 그리고 보강간섭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1대1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러면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텀 근데 얘네들이 좁아지고 루미네센스가 다 올라가. 그래서 마이크로 플로트 효과에서 이런 탑 에미션을 이런 작전이 있다. 오케이. 알지?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에서 CI 저쪽에 보면은 좀 과장되는 거지. 바텀으로 하면은 여기 요 삼각형 안에 요 색만 표현할 수 있는데 탑 에미션 하니까 더 넓은 면적으로 이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했던 게 여러분들 저 앞에서 어떤 여기 양자열 높이에서 마이크로 큐브까지에서 했어요. 알겠죠? 나오고 졸려? 이걸 먼저 들어. 내부 전반사라고 있어. 내부 전반사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물어볼게. 들어왔어? 그래 대답해봐. 굴절률이란 게 광학에서는 중요하거든. 굴절률. 반도체 이런 데서는 뭐 입질론 값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굴절률 광학에서는 중요한데 굴절률 n이라고 표시하죠. 1에서 3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내부 전반사는 굴절률이 작은 데에서 큰 데로 들어갈 때 생기니까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들어갈 때 생깁니다. 1번, 2번. 2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물, 공기. 물에서 빛이 나오는데 내 아는 사람이 과학 전문가 앞에서 여러분 심사위원 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착각을 했는데 내부 전문가 얘기하는데 굴절률이 낮은 데서 눈에 들어간다라고 자식 얘기를 해버린 거야. 과학 전문가 앞에서 뻔한 거지. 근데 이 사람도 좀 이해가 가셔야 돼. 전문가랑 같은데 이 사람 그래서는 저도 되잖아. 지금 싫다고. 아니라고. 내가 많다고. 지나가는 거 얼마나 쪽팔려. 자, NI. I는 incident. NT. T는 transmitted. 투과인데 한국말로 할 때는 굴절이라고 해요. 굴절.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입사돼서 여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I 값 굴절 1.58. 0.5는 1.8인지 1.몇? 얘는 1. 그래서 1, 1.58 이렇게 써줘. 높은 데서 나한테. 그러면은 물이라고 생각되고 유리라고 생각되고 빛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요 96% 그냥 100으로 생각해. 다 나가. 그치? 다 나가. 그런데 내가 빛을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입사가 있고 여기가 반사가 있고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은 같아요. 중요하네. 입사각하고 여기 굴절각인데 입사각을 여러분들 이렇게 쓱 그어보세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은 거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직선으로 그은 거보다 굴절될 때는요 이 빛이 레이가 꺾여.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10도 10도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10도보다 더 커지는 거야. 20도 예를 들어. 좋았어. 20도 이제 꺾여지게 해서 20도 20도 근데 여기 20도보다 더 꺾였어. 30도라고. 그럼 이렇게 내가 입사각을 점점 늘려주면은 반사각이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 굴절각은 더 빨리 더 큰 숫자로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입사각 이게 90이 되기 전에 얘는 벌써 90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갔다가 어느 물에서는 이제 42도, 41.8도 되면요 이게 앞으로 추가되는 게 없이 다 그대로 들어가고 좀 더 꺾어주면 다 들어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내부 전반사로 토탈 리플렉션. 예를 들어서 핏질 같은 데다가 빛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잘 쌓아줘봐.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꺾이다가 지금 요 정도 5차 정도 이 들어가거든요. 꺾이는 거 없이 이렇게 더 가버리면 꺾여져. 그렇지? 프리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물이 내부 전반사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리에서도 벌어진다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럼 어쩌면 되면서 끝일 수도 있네 오늘. 질문 없으면?